안녕하세요. 제주 방언으로 만나는 제주의 주거 문화를 주제로 화요 한글 문화 강좌를 하게 된 제주학 연구센터 김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주 방언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제주 방언으로 인사말이 훈저옵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강좌 제목이 훈저옵서의 제주 방언으로 만나는 제주의 주거 문화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제가 굉장히 준비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우리 선생님도 좀 칭찬을 좀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탕화면을 여러분들 좀 봐주실래요? 바탕화면 보이죠? 맨 위에 보니까 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주어로 홈이라면 육지 낫을 의미하고 조선 농민이 흔히 쓰는 호미는 제주도에는 없다. 육지서 쓰는 호미와 같이 맞나요? 같이 쓰고 형상도 근사한 것은 골개 혹은 골갱이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방언 하면요, 그 홈이라고 얘기할 때 제주가 아닌 지역, 저희는 제주가 아닌 지역을 육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반도에서는 호미하면 그 김을 매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호미하면 낫, 풀을 벨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골개, 골갱이, 골각지 이렇게 해서 호미를 골개, 골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골개, 골갱이에 아리아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아리아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전부 사라져 있지만 제주도 방언에는 아리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어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주 방언은 우리 한글 창제 당시에 그 한글 창제의 모음이 아리아, 이, 천진, 삼재를 가지고 모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심이었던 아리아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좌를 열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주거 문화는요, 제주 초집을 대상입니다. 초집이라고 하면 초가집이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는 초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며 했는데요. 제주의 집은 바람 타는 섬 제주 환경이 빚어낸 산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주의 주거 환경이 제주 지역의 환경, 바람이 많은 제주 섬의 특징들을 잘 담고 있는 주거다라고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제주 방언과 관련한 주거 문화이기 때문에 제주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요. 제주 방언은 어렵다. 여러분들 매체를 통해서 제주 방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주 방언이 들어있는 드라마나 아니면은 영화나 하면요 반드시 자막을 달더라고요. 한반도의 제일 남단에 위치한 제주 섬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방언하면 우리 학생들은 외국어보다 어려워요. 한국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제주 방언은 중세, 우리 한글 창자신 세종대왕께서 만든 그 당시의 언어들도 지금 현재까지 많이 보유한 것처럼 우리 한글의 원류, 원형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보면 초자와 좀 고맙수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제주말로 초자와 좀 고맙수다. 제주도에는 성읍민속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은 마을 전체가 민속문화재, 국가지정이죠. 민속문화재 188호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초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민속마을에 가서야 예전 제주 사람들의 주거 문화를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죠. 다른 지역은 서울이나 제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4학년 때 이사를 가면서 집을 슬레이트로 벽돌집을 해서 지었었고 지금은 아파트를 저희 주거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가집, 그 다음에 마당에 있는 이런 슬레이트 집, 그 다음에 아파트 이 구조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거죠. 한 30여 년, 40년 사이에 제주의 주거 문화는 정말 지금은 사라져 버리는,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라져 가고 있는 유물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같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요, 제주 주거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초집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집의 재료는 무엇일까? 우리가 초집, 기와집 할 때 재료를 가지고 집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종류와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할 거고요. 그리고 집체, 그리고 집의 구조,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있어서 지붕을 중심으로 우리가 초집에 대한 이야기, 기와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주의 전통 가옥의 부속물들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을 수 있고, 제주에서는 눌랏, 통시, 우영, 장항두에, 풍채, 물파. 너무 낯설죠? 아까 제주 사람들은 제주 방언은 어렵다. 이건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동국 여지승남에 보면 제주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주말은 어렵다. 이어 간섭, 어렵고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54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다 왜 제주의 환경에서 만들어낸 어휘이고 오래된 어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이런 부속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 초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호랭이 뒤치기라는 도구가 있어요. 역시 어렵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다음에 집줄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제주 초가와 관련되어 있는 민속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 주거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집입니다. 제주 초가, 전형적인 제주 초가고요.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성읍민속마을에 있는 초가입니다. 집은 제주 사람들은 초집에만 산 거는 아니어서 살기는 초집에 살지만 나중에는 기와집에도 살았고 슬레이트 집에도 살았고 우리 도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이런 함석집에도 살았고 요즘은 슬라브집, 아파트 이렇게 이제 주거 문화가 변천이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초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정의형 객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읍 마을이 조선시대에 정의현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제주도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현의 객사가 있는 거를 이제 복원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비교하려고 제가 넣었는데 우리 그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아까 초집이라고 했고 기와를 제주에서는 지혜라고 하는데 우리 중세에 보면 지세라는 말이 나와요. 그 지세가 지혜로 바뀌고 기와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와집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는 이제 집을 이야기할 때 이간집, 삼간집, 소간집, 사간집 하지만 아리아를 써서 소간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간이라는 것은 한자어지만 우리 한글로 하는 칸이거든요. 그래서 칸을 나눌 때는 대들보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몇 칸집 여기에 보면 정의형 객사 보면 요게 칸 이렇게 나누는데 요게 한 칸, 두 칸, 3칸 그러면 3칸 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이제 집도 여기 돌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긴 하지만 이쪽에 한 칸, 여기에 이렇게 마루로 가는 두 칸, 세 칸, 여기 네 칸이 이렇게 이제 가려졌지만 이 안쪽으로는 이제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을 나눈 거에 따라서 집의 이름을 이렇게 이간집이다, 삼간집이다, 사간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주거는 삼간집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좀 살림이 좀 어렵다 했을 때는 이간집, 이간 막살이, 우리 오막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간집을 살고 사간집은 좀 부유한 사람들의 이제 집 아니면 요즘 동사무소처럼 이런 그 마을에 이제 일을 보는 이런 집들은 좀 크게 지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의 집은 이제 초집, 제집이라는 이런 그 지붕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칸수에 따라서 2간이다, 3간이다, 4간이다 하는데 아마 3간까지는 표준국어 사전에 올라 있었고요. 예전에 보면 4간집은 아직 사전에 올라 있지는 않는 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의 집 하면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제 초가의 재료가 새라고 하는 띠죠. 이제 띠 종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띠죠. 보이죠? 요 그림이 있는데 이거 띠의 꽃입니다.
우리 제주 사람들은 띠를 새라고 하는데 이 새가 뭐냐면 시골의 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나면 이게 새순이 올라오고 여기에 이제 삘기라는 표준어는 삘기인데 제주에서는 뺑이 지역에 따라서는 뺑이 하는 꽃을 피우는데요. 요게 제주 초가의 주재료입니다. 그리고 벽체는 돌과 흙으로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돌집하면 돌로 만든, 흙집하면 흙으로 만든 이렇게 나오는데 제주도는 돌과 흙을 섞어서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나무라고 하는 이 재료가 초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굴무기하고 사옥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 이름인데 굴무기는 느티나무의 제조하고 사옥이는 사옥 저게 물명고 우리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벚나무의 일종인데 색이 곱고 분양이 굉장히 곱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굴묵이랑 사옥이 같은 재료가 아주 고급 재료로서 이제 그 집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루를 넣거나 기둥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 재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쌓아놓은 요게 이제 새여서 지붕의 재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띠 가운데 우리 새라고 하는 띠 가운데 짧은 거는 별도로 각단이라고 해서 줄을 꼬는데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제주의 집채를 어떻게 이제 나눌까라는 거죠. 제주도에는 집을 한 채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표준어식으로 하면 외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리라는 말을 써요. 외거리. 여기 집의 수요를 세는 단위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집을 셀 때는 홍거리, 두거리, 세거리, 호는 한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집이 안쪽에 있으면요. 안거리, 바깥쪽에 있으면 밖거리. 그 다음에 이런 곁채가 있어요. 이런 거를 목허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집은 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정랑, 이제 대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이에요. 정인데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랑이라고 한 겁니다. 아까 여기 앞에서 대남 했지만 우리 용비어천 가보면 분리 깊은 남곤 보름에 아니밀세 우리 선생님들 다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분리, 뿌리. 제주도에서 역시 분리가 쓰이고요. 남곤 할 때 남이 제주도에서 아직도 남 또는 그 이형태인 낭 이런 게 이제 아직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랑, 낭이라고 해서 대문구시를 했고요. 이렇게 기다란 길, 우리 중세 오래 하면 문이라고 하지만 또 오래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큰 길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제주에서는 올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지금 올레길 걷기가 선풍이잖아요. 올레길 할 때 그 올레는 원래는 이렇게 집에서 큰 길가까지 나오는 요 길이 올레였어요. 거기에 길이 이제 합성해서 새롭게 문화 용어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레는 이 올해에서 나온 말이다. 제주도 방언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리을 받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올레, 우리 표준은 오래, 우리 모래 있잖아요. 모래, 제주도 방언은 몰래라고 하는데 리을 이렇게 덧나요. 모래, 내 몰래 이렇게 해서 리을름이 많이 이제 덧붙여진다는 것도 제주 방언의 특징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문 역할을 하는 건데 아까 집채에 이제 문을 달아서 우리 대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집채를 할 때 거리라는 말을 씁니다. 안거리, 덧거리, 목거리 할 때 거리라는 말을 쓰고 집의 수요를 셀 때도 거리를 해서 혼거리, 집이 한 채야 할 때는 혼거리. 요거는 이 울담을 경계로 이거 이웃집이네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세 단어 홍거리, 두거리, 시거리, 뭐 리거리, 커리에서 히읗음도 덧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방언이 다른 지역, 뭐 서울,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쭉 가서 비슷한 용어들도 많고 어휘들도 많지만 특이한 어휘들이 많아서 어렵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 집을 할 때 좀
구조를 좀 볼게요. 그래서 뭐 지붕에도 다양한 뭐 재료들도 있고 구조물들도 많은데 그 구조물 말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공간을 중심으로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 방 중에 안방, 부모님이 이제 거주하는 방을 우리는 안방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제주에서는 구들이라고 하는데 큰 구들입니다. 자, 구들이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구들장에서 그 방을 놓을 때 구들돌을 놓고 이제 방을 만들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 구들돌이 구들의 의미로 새롭게 변화해서 쓰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큰 방은 큰 구들, 그 다음에 작은 방은 좁은 구들, 좁다라는 말이 작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적다, 작다, 다 좁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방, 또 마리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운데 그 대청마루를 상방. 그리고 특이한 게 보세요. 아까 큰 구들이 안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안방이라는 말이 다시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집을 세 칸으로 나는데 마루에 큰 구들 옆에 안방이라고 해서 이거는 고방입니다. 고방, 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곡식을 보관하는 장소가 안채 보관을 한 겁니다. 안채 그 항아리 같은 거를 넣어서요. 거기에 쌀도 보관하고 곡식도 보관하고 했던 게 이제 안방이어서 굉장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생명을 연장해주는 모든 게 안방에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안방.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어식으로 생각을 하면 제주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라는 거는 지역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역의 환경하고 아주 연관이 깊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지역을 이해할 때는 그 지역의 문화문법을 알고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뭐 앙팡이라는 말로도 해서요. 제주도가 굉장히 커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라산에서 축구공을 딱 차면 바다에 떨어진다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방언학자로서 방언을 이제 연구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제주도가 결코 좁지 않다. 이거는 다양한 방언형 문화가 다양한 것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은 지금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정지에서 옛말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제주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지. 이걸 부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 부엌도 보면은 되게 예전 방식입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지금 여기에 아궁이가 있잖아요. 지금 불 떼고 있는데 요거는 제주 민속촌이었어요. 거기에 제주 전통술 이 오메기 떡인데 오메기 술을 빚을 때 제가 현장 조사를 해서 촬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부엌을 보면 우리 육지나 다른 데가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어떻게 되냐 아궁이가 방으로 향해 있어서 난방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면 제주도는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밖으로 이쪽으로는 방이 있는데 이쪽 밖으로 향해서 이제 불을 떼고 이 뒤에 있는 재를 모아뒀다가 거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전을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줄방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우리 제주도의 지붕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지만 제주도의 지붕은 제주도는 바람 타는 섬이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람 타는 섬이기 때문에 지붕을 꽁꽁 동여매지 않으면 지붕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꽁꽁 동여매는 집줄들을 만들게 되는데 집줄이 남은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방석을 만들어서 이제 앉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줄방석, 또 주거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문화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요즘은 사람이 안 살아서 이게 상업 가서 찍어놓긴 한 건데요. 예, 여기 땔감들이 다 있고 해야 되는데 요즘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요 아궁이가 굴묵이라는 아궁이에요. 여기 난방을 할 수 있게 만든 아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오른쪽에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오른쪽으로 가면요 벽장을 만들어서 이제 이불을 개어놓거나 궤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고 요 밑으로 방을 불 떼서 온도를 이제 방을 덮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주도에서는 굴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굴묵에는 뭐 쇠똥 아니면은 우리 까꾸라기 보리 까꾸라기라든가 각종 뭐 마당을 쓸었던 이런 그런 건불 이런 것들도 전부 태워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굴묵을 활용해서
난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굴목이 이렇게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엌의 한쪽에서 방과 연결하는데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집 밖에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굴목, 정지, 안방, 상방하는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 중에 제가 이제 중시하는 게 지붕,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붕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이 지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을 잘 안 해놓으면 물이 안으로 그냥 스며들잖아요. 제주도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 지붕을 꽁꽁 동여매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바둑 반 모양으로 이제 사각으로 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제가 김유정 생가를 갔을 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게 크지 않아서 하는데 이 지붕이 형태가 좀 다르죠. 요거는 우리가 스레이트 지붕처럼 이렇게 기와 형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제주 오름 모양으로 이렇게 봉긋한 이런 것들을 이 기울기 이런 거를 제주도에서 물매라고 하는데요. 이 물매가 이제 있어서 선이 아름다운 이런 형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 이제 물매를 잘 내야 집을 잘 지었다, 지붕을 잘 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붕을 동여매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동여매는 게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재료도 다르죠. 요거는 아마 볏짚인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는 아까 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를 매기 위해서는요, 요 부분마다 다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기다랗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쭉 해서 이제 거왕대라고 해서 제주도의 그 왕대 있잖아요. 이제 그 대나무를 활용해서 집줄들을 매는데 이게 우리 사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건축용어 사전에 보면 연죽이라고 해서 연죽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거왕대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꼭꼭 동여매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붕 하면은 우리가 제주도는 한라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 산북이라고 하는데요. 산남 지역은 저쪽 성산포, 여러분들 많이 들었었잖아요. 성산포나 서귀포 쪽을 산남이라고 하고 제주시를 중심으로 제주시, 애월, 조천 이런 건 산북이라고 하는데 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요. 주거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지붕을 이는 시기를 산남 지역은 1년에 한 번 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태풍의 길목이거든요. 1년마다 태풍이 불기 때문에 그쪽에는 습도도 많고 바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붕을 1년에 한 번씩 이어줘야만이 왜? 이게 풀집이잖아요. 풀로 된 집이기 때문에. 근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라산이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좀 막아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2년에 한 번 이어도 되어서 이렇게 한 제주도라는 한 섬에서도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 그 문화의 이제 다양성, 다름도 이제 같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부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산남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나 여름철에는 장마철이 이제 길다 보면은 곰팡이들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섭을 여름에 이 부섭은 부엌에도 놓지만 보통은 마루 가운데에 이제 그 마루 틈을 사각으로 파고 거기에 돌하루예요. 돌하루를 박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불을 뗄 수 있게 우리 인공을 가져서 인공불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화로 하는 것처럼 아니면 거기에서 간단하게 불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에 이제 불을 떼놓으면 습도를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따뜻하게 우리가 그 여름철에도 가끔 난방기를 트는 이유는 뭐예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제주 사람들은 그거를 요 화로를 이용해서 그런 습한 기운을 이제 쫓아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들어서 힘듭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발라주는데 산남은 그 곰팡이 때문에 꼭 추석 전에 창문들을 다 뜯어서 이제 그 발랐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지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른 이런 요거는 풍채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주 집 아까 안거리, 밭거리, 목거리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집채예요. 집채 말고 한 울타리 안에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공간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당인데, 뭐 마당은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그냥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은 마당 없는 집. 어렸을 때는 저는 마당에서 온갖 걸 다 했거든요. 동생들이랑 놀 때도 마당에서 했고, 저희는 시골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마당에서 그 농산물들을 날리는 역할도 했고, 온갖 역할들을 했는데 요즘은 마당이 없으니까 놀이 문화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주 특징 중에 하나는 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눌이에요. 눌. 자, 눌이죠, 눌. 요 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전에 곡식을 해와서 이렇게 덤여서 저장고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떨궈낸 이런 뭐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덤여두기도 하고, 이제 가려두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뭐 땔감을 이렇게 가려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눌이 크기에 따라서, 눌이 개수에 따라서 그 집의 풍족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런 눌은 집의 한 귀퉁이에서 요게 눌이 있는, 여기 눌랏 하면 눌이 있는 밭, 왓은 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눌랏, 이제 그 눌랏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집이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이거 우영이라고 하는데, 우영에다가 요 눌굽을 만들어서, 눌굽은 요 밑, 눌을 놓을 수 있게 하는 대거든요. 근데 여기 보통 돌로 약간 높게 쌓아서 그 위에 눌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해주면 습기가 차서 밑에는 썩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눌인데, 제가 이제 제주학연구센터에 지금 근무하지만 그 전에 제가 제주대학에서 이제 한 10여 년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할 때, 제주대학에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어 생활 제주어를 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고등학생, 한 2010년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도 모르게, 이게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도 있었거든요. 제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았던 건데, 2010년에 우리가 이제 제주어 지수를 조사를 하면서 설문을 했더니요, 단 한 명도, 한 400명 조사를 했는데 0% 나왔던 게 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생활 속에서 많이 있었던 건데, 한 명도 모르겠다. 왜 제주어가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네스코가 분류한 소멸일기 언어 4단계, 정말 소멸일기 언어로 분류된 게 제주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주어, 제주문화 이런 게 소멸일기로 치닫고 있다. 이거는 비단 제주도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통 사회의 이런 문화들은 우리 한반도 전체가 다 사라지는 유산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사라지게 놔두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기록으로라도 남겨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연구하는 것도 그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리라는 어휘예요. 이 누리라는 말은요, 이제 누리, 온누리 할 때 그런 누리는 아니고요. 이 누리가 중세어입니다. 중세어에는 이런 가리를, 우리 낯가리 하잖아요. 낯가리를요, 중세어에는 누리라고 했어요. 누리. 근데 이 누리가 제주도에서는 눌로 축약돼 나타서 오늘까지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어는 우리 고어라고 하는 고어의 보고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전부 옛말들이 제주도 속에 많이 수박대에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현대에서는 가리라고 하고 있고, 우리 중세는 누리를, 이렇게 가리는 거를, 현대어 가리다를 누리다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는 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누리 옛날 형태가 제주 방언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서 국어학적으로 아니면 방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언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의 다음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주도 하면 똥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흑돼지 맛있죠? 다른 거하고 달라서 제주에 이런 흑돼지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왜 돼지고기가 맛있냐라고 하면, 예전에 똥을 먹어서, 우리 인분을 먹어서 이런 농담들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서문리에 이제 조희룡과 이게 문화재인데요. 지금은 여기가 대장간이 아니라 다른
저기였어요. 문화재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 이 조이룬이라는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어서 한동안은 조이룬 가옥이라고 했는데 이 집의 통시, 돼지우리 사진이고요. 여기에 요거는 조몽구라고 해서 성읍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요 분 집에는 이제 통시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곳이었어요. 변소입니다. 변소. 요거를 사진을 내서 이렇게 지금 해놨고, 요 집을 해놓은, 요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돼지우리가 있는 요 변소, 우리 측간이라고 하는 변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일반 집은 이렇게 흙을 바르거나 이러질 않고요. 돌로만 쌓아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룬 가옥이나 조문구 가옥, 요 분은 그 성읍 마을에서 아주 유지오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이렇게 돌을 쌓고 지붕을 해서 화장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는 돌로 쌓아서 또 커다란 돌로 지붕을 만들어서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 볼일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요 구멍이 여기가 화장실 볼일 보는데요. 그러면 볼일 볼 때 어떻게 이 돼지가 여기 사는 돼지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꼬록꼬록꼬록 이러면 나와요. 얘가 인분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 막대기를, 왜냐면 어릴 때 이제 화장실을 가면 무서울 수 있잖아요. 돼지들이. 그러면 몽둥이로 해서 이제 막 때리면서 볼일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돼지 우리들이 집집마다 다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돼지는 집안에 있는 구정물을 다 해치워주고, 우리가 뭐 배추를 만약에 다듬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을 다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름을 생산하고, 완전히 순환 경제. 요즘은 쓰레기로 너무 넘쳐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쓰레기 천국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먹을거리들을 다 돼지들이 남은 것들은 해결해 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데 쓰여서 아주 순환 경제에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요즘 이렇게 하면 더럽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돼지 우리들이 집안에 꼭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지는 돼지를 안 키워서 그냥 그 별을 하고 하면 이거를 우리 푼다고 하잖아요. 이제 다 펐지만 제주도는 거름을 만들어서 거름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시라는 말, 제주도의 통시, 통제, 통세하는데 중세어가 통세잖아요. 그래서 역시 중세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돛집이라고 해요. 돛. 우리가 제주도 말로 도색이, 돼야지 하는 돛이, 도티해서 여기 중세어에는 티어브스로 이렇게 도티가 나오는데 제주도는 도색이해서 시옷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사는 집을요, 돛집해서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 조이룬 가옥에서는 커다란 넓적한 돌로 지붕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 돛집이고요. 그 다음에 도고리라고 해서 돼지가 먹는 도고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요 도고리는 돌로 만들면 돌토고리라고 하고, 나무로 하면 그다음 남도고리에서 이제 예전에 그 나무를 활용한,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스테인레스나 아니면 뭐 동 이런 그릇이 나오기 전에는요, 제주도에서는 나무 그릇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함지박이 제주에서는 도고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도의 이런 그 화장실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 화장실 문화만 갖고도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제주도의 이제 주거 문화의 부속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다음 부속물은요, 우영입니다. 이제 우영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텃밭 또는 터밭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지역에 따라서 우영이라고, 제주식 중심으로는 우영이라고 하는데, 저쪽 이제 남군 쪽에 하면 우영이라고 하고 우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우잣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주도가 이제 섬을 빙 둘러서 그 용어 쓰는 어휘들이 조금 다르다. 이건 뭐냐면 제주도의 그 조선시대, 더 앞서는 고려시대, 이럴 때 그 행정 통치기구, 통치기구에 따라서 행정의 영역에 따라서 어휘들도 그 분화하고 변화하는 게 좀 달라졌다 하는 것들을 조사하거나 연구하면서 확인되는 바입니다. 우영은 뭐냐면요, 우리 제주도에는 또 집 울타리 안에 아까 집채가 있고 마당이 있고
또 눌рат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통 통시가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송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나물들을 제주에서는 송키예요. 송키. 푸성기를 송키라고 하는데 이런 송키들을 길러서 먹었던 키워서 먹었던 곳을 우영이라고 해서 텃밭 아주 작은 텃밭들을 갖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밭하고 개념이 다르고 뭐 많게는 뭐 서너 평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작으면 뭐 한 평이라도 꼭 이런 그 우영을 만들어서 배추를 심거나 아니면 각종 이제 채소들을 심어서 먹는 이런 공간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아마 이 우영에는 요즘 또 먹거리라든가 이런 작물들이 변화가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게 가지잖아요. 가지랑 요 가지나무, 요거는 고추 콩인가? 고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물 자체도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우영에는 이런 가지 한두 그루, 뭐 고추, 뭐 배추 이런 것들, 뭐 우리 상추 아니면 깻잎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서 사시사철 심어서 이제 그 식생활에 활용을 한 거죠. 부재료. 그리고 그 육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제주도는 겨울에도 따뜻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이런 채소들을 키워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우영이라는 텃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는 어떤가요? 장항두회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장독대입니다. 딱 봐도 장독대 아시겠죠? 이 장독대가 이렇게 장독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로 하기도 하고 뭐 대를 해서 이렇게 장독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근데 요즘은 집에서 된장도 안 담가 먹죠. 간장도 뭐 집에서 하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사서 먹거나 요즘은 또 워낙 이제 파는 게 또 좋으니까 그걸 했지만 예전 제주 사람들은요. 요 장독대 특히 된장을 굉장히 많이 담갔습니다. 반찬이라면 예, 제주도 반찬이 그거예요. 이제 조사를 가서 이제 삼촌 옛날은 반찬 무신 거 있어난 맛이 이러면 삼촌은 보편적으로 우리 표준어나 다른 지역에서 삼촌 하면 아버지 학렬로서 삼촌 아버지 형제를 우리가 삼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아버지 형제나 삼촌도 있지만 동네 어른이라든가 남녀 불문입니다. 남자도 삼촌, 여자도 삼촌 이렇게 친근한 분을 이제 부를 때 삼촌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반찬을 하는 게 무시가 있어 이렇게 하고 우리 멜천, 자리젓, 만홍지주 이렇게요. 멜젓은 멸치로 담근 이제 젓갈인데 우리 요즘 멸치볶음 하는 그 멸치 아니고요. 제주도는 멜이라고 해서 좀 조금 큰 게 있습니다. 그걸로 담근 젓갈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특산 중에 자리돔 그래서 자리물레 자리 뭐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리젓을 많이 담았고요. 그 다음에 만홍은 마늘대를 이용해서 마늘 장아찌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없어서 그냥 그 된장을 그 마른 된장을 꺼내서 밥 반찬으로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독대는 여성들의 전용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닦아놨는데 요거는 활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담그지를 않아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 공간입니다. 요 공간이 오른쪽 보면 너무 운치 있지 않나요? 이게 부엌에서 뒤쪽을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엌은 여성들의 공간, 어머니들의 공간이었잖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 뒤에 이런 장독간을 넣어서 드나들기 쉽게 이렇게 장독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공간을 안튀라고 하기도 합니다. 뒤쪽에 했다고 해서 장항두회, 안튀. 이게 이제 장독대라는 말의 제주도 방언인데 이런 여자들의 안의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운치도 있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는 또 다른 지역하고 달리 여기 이 옹기들 보세요. 이 옹기가 제주 옹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육지에서 나오는 옹기인데요. 제주도는 이제 그 제주만의 제주 찰흙으로 이제 옹기들을 굽는데 그 다른 지역은 유약을 발라서 항아리를 이렇게 굽지만 제주도는 고온으로 해서 유약 처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유약이라고 하면 잿물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항아리를 굽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가 제주도는 저장도구임과 동시에 이렇게 그 간장, 된장, 뭐 김치 이렇게 보관하는 그 용기로도 활용했고요. 곡식을 저장하는 저장 용구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게 이 제주 옹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이제 유산 중에도 다른 지역과 다른 게 이 옹기 문화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붕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집줄로 꽁꽁 동여맨 거 다 보이시죠? 아까 앞에 했던 요게 이제 거왕대라고 해서 연죽. 아까 이제 건축용어 사전에 나오는 연죽이라고 했던 게 요 대나무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안 나와있죠. 요걸 풍채라고 해요. 바람풍입니다. 자, 바람 타는 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바람이 많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비가 내릴 때도 곱게 내리지 않고 바람길에 따라서 비가 안으로 이렇게 들이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이삐다도 제준말 같은데요.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이칠 수가 있는데 그 비 올 때는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안으로 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요 풍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햇빛이 좋거나 이러면은요, 요거는 풍채 작대기, 풍채 작시라고 해서 요거를 떼버리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걸 떼서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볕이 이렇게 안으로 잘 들겠죠. 그래서 이런 풍채가 있어서 바람이라든가 비바람, 눈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요즘은 뭐 앞에 우리 그 뭡니까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 앞에 그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역할로 설치하는 그런 역할을 예전 집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방언 중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난간이에요. 우리가 난간, 표준어에서 난간이라고 하면 층계, 다리, 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계단을 따라서 계단을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게 구조물을 해놓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표준어에서는 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게 난간이 아니라요. 이 툇마루, 요 툇마루 퇴 있잖아요. 요 툇마루를 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어식으로 우리 한국 표준식으로 제주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해가 어렵다라는 얘기. 그리고 맞고 틀리고 할 때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아니면 문화라는 것, 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때 어떻습니까? 다름을 인정할 때 문화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의 문화들을 바라볼 때, 각 지역의 언어들을 바라볼 때 그 지역의 문화 문법의 관계, 문화를 이해하면서 했을 때 그 지역의 사람살이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아까는 안 했는데 여기 보이죠, 사진이. 그 대문이라고 한 거예요. 대문. 우리가 대문이라고 할 때 표준어식이라고 하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울타리 맨 바깥에 설치한 문을 우리는 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전 같으면 정문이었어요. 정이라는 거는 그 가운데에 달려라는 게 정문이잖아요. 그 역할을 제주에서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뭐였습니까? 정랑. 물 잠깐 마시고요. 정랑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제주도에서의 대문은 큰 문인데 큰 문은 어디에? 이 마루로 들어가는 데 있었던 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루, 그러니까 표준어식은 마루문인 거죠. 이제 대청마루로 들어가 있는 문을 제주 사람들은 대문이라고 하고요. 대문이라고 하고 그 옆에는 뭐 방이면 뭐 지게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널로서 널문을 가지고 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저쪽 성읍도 마찬가지지만 저쪽 정의현 지역에는 그 제주도 남쪽에는요 이런 문들을 다른데 요게 대문 큰 문이 하나 있다고 하면 마루문 옆에 작은 문에서 소문이라고 해서요 작은 대문을 또 달아요.
그때 이 작은 대문이 있는 이 공간은요, 주인만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 주인이 아닌 거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주거문화 중에 또 하나는 이 대청마루에 있는 마루문, 대문으로는요, 여성들이 함부로 드나들지를 않았어요. 여성들은 어디를 활용하냐면 부엌문을 이용해서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제 며느라도 하면 야단 맞는다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엄한 문이다라고 해서 그 가정의 위상을 나타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문, 정문, 정랑, 올레, 이거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이 문과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풍채라는 요 풍채, 요게 하나만 있으면 왜 풍채가 되고요. 이렇게 옆에 있죠. 두 개에서 이렇게 두 개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고 우리 창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다는 풍채로 돌다, 달다를 제주말로는 돌다의 돈풍채, 그리고 세우는 거를 선풍채, 이렇게 해서 풍채도 그 쓰임에 따라서 이제 어휘가 이제 분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의 그 부속물 가운데 하나는요, 이 공간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보통은 요거를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데, 물을 길어 다니는 그 물러벅 이런 것들을 넣는 거여서 물팡이라고 합니다. 물팡. 물팡인데 보통 집에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크게 했네요. 이제 그 하나만 하는데 여기는 세 개가 있는 거로서 이 집안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나 그리고 어떤 규모 있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팡이라고 해서 이쪽에는 이제 구덕이라고 하면 바구니거든요. 제주도가 아까 대남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이제 문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대나무 공예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바구니 문화도 아주 특이하다. 그 육지. 그러니까 한반도 같은 경우는 어떤 짐을 운반할 때 여성들은 보통 머리에 이어서 짐을 운반한다고 한다면 제주도는 머리에 이는 법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등으로 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대나무 구덕, 대구덕, 그 대바구니에 물건들을 넣어서 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지고 다니는 바구니는 또 질구덕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물구덕도 지고 다녀서 지고 부리기 좋게 등으로 이제 물을 이제 길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얹어 놓은 다음에 그 허벅이라고 하는 물동이를 여기에 이제 또 두는 겁니다. 이 물은 안에 아까 부엌에 정지에 이제 물항이라고 해서 물독을 넣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팡이 제주도 집집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집에 물이 그렇게 쉽게 우물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물이 있으면 바로 우물 가서 이제 물을 떠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들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 밖에 먼 데 가서 물을 길어 나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물부조하고도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속물 중에 정주석, 정랑, 이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주석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정주석과 정랑은 한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요게 정을 끼우는 거예요. 정주. 이렇게 세워지는 돌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돌이 아니라 나무로 하면 정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정을 세 개를 굽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만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잘 사는 데는 이렇게 세 개, 어떤 집은 두 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랑이 이렇게 다 내려져 있다고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인 거죠. 만약 이 정랑이 사람의 유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전에 제주에서는 소나 말들을 키웠었기 때문에 정랑을 이렇게 집에 사람 없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역할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정문의 기능만이 아니라 소의 출입을 막는 그런 기능도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대문하고 이 여기에 나는 현대 우리 집안의
그 대문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능을 정랑이 해주고, 그리고 잘 사는 집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문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문간, 이거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제 그 이문간이라고 해서 별채로, 요게 이문간, 요거는 한봉일 가옥의 이문간이고, 요거는 고평옥 가옥이라고 해서 다 국가지정 문화재들입니다. 여기에 요 가운데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문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닫고 대문의 역할을 해주는, 여기가 이 대문의 역할, 여기 대문의 역할 이제 한 거여서 우리 아까 마루문이었다는 대문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거왕대가 앞에서 잘 안 보였잖아요. 이렇게 거왕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집줄을 동여매는 역할을 하는 게 거왕대. 표준어로 하면 연죽이 있다. 이 연죽이 표준국어사전에 아직 안 올라 있는데 등재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안 된 게 없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돌다리 해서 이 부분은요, 이게 측면이에요. 측면인데, 이 고평호가옥도 좀 특이한데, 여기 측면이 있어서 이거 손님방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가 많이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이렇게 돌다리를 넣어서 출입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문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성물 중에 마지막이에요. 이 올레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올레 그 앞장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진이. 이거는 또 다른 집의 올레인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올레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특이하다. 올레 골목길이잖아요. 이제 골목인데 이렇게 긴 골목이 있고 짧은 골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긴 골목이 있으면 부잣집들이에요. 원래 요즘은 상가들이 더 비싸잖아요. 그냥 큰 길가에 집이 있어야 비싸지만 예전에는 큰 길가에는 별로 왕래도 작고 하니까 이런 개인정보, 그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게 많이 노출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잣집들은 이런 길을 쭉 들어가서 안에 집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레들이 있는데요. 이 올레도 길게 있으면 긴 올레. 그 다음에 긴 올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긴보단 진으로 쓰는 게 더 낫겠어요. 국외음악, 우리 제주 방언은 국외음악 아주 이제 발달돼서 진놀래. 그 다음에 먼놀래라고 하는데요. 이 긴놀래와 대를 이는 게 쪼르놀래예요. 여기에 빗금 여러분들 보이죠? 이 빗금은 편의상 제가 빗금을 했는데 제주말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한글 창제할 때 천지인 삼재를 따서 그 다음 아레아 요거를 갖고 모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모음에 남아있는 아레아가 제주도 방언에는 아직도 남아있고 지금도 쓰입니다. 그 아레아를 우리가 이제 PT 작업을 할 때는요. 이게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서 깨지기 때문에 제가 쌍짓에 아레아 점 하나 딱 있는 표시로 이렇게 쫄은 이렇게 썼습니다. 보딘도 마찬가지예요. 쫄은은 짭다라는 말이고요. 보딘은 가까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레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진놀래, 쪼른놀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먼놀래, 보든놀래. 그러니까 올레가 길면 이렇게 진놀래라고 하고 올레가 이게 짧으면 보든놀래 또는 쪼른놀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올레라는 그 기능이 굉장히 그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조사할 때 저쪽 그 표선이라는데 여러분 혹시 알는지 모르겠네요. 표선하면 민속촌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표선에 있는 삼촌을 조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인데 이분이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큰 딸이기 때문에 계속 집안일을 이제 밭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여동생은 교장 선생님 출신일 정도인데 근데 그분이 평생 소원을 낸 게 나는 올레가 없는 집에 살 거다. 그 다음에 밭이 없는 데 살 거다 하면서 평생 소원을 이뤘대요. 그 표선에 있는 이제 여성분인데 노인 회장님인데 그 말씀하면서 했는데 그 담배 가게하고 큰 길가에 집을 내도 땅이 지금 하나도 안 부럽대요. 예전에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올레 얘기만 하면 그 삼촌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올레가 앞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올레길 걷기 하면서 굉장히 이 올레라는 단어는 우리 전 국민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올레라는 길 이름의 여부를 떠나서 이게 올해라는 순 우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레, 제주 올레 생각하면서 우리 표준어에는 올해라는 골목이라는 말은 누구나 알지만 올해라는 게 골목이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글을
읽거나 해도 잘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같이 제주 올레와 올해라는 표현도 익혀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은 도구입니다. 자, 제주도의 집은요, 그렇게 도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목수들이 뭐 망치라든가 이제 돌을 다루기 위해서 뭐 끌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할지 모르지만 가장 크게 사용되는 그 도구가 호랭이와 뒤치기입니다. 자, 지금 이 호랭이는 무엇을 하는 용도냐면 집줄을 꼬을 때 쓰는 거예요. 집줄을 꼬을 때 쓰는데 지역에 따라서 호랭이, 회롱이라고 하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는 줄호랭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손에 들고 이렇게 쓰지만 발을 길게 해서 땅에 대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호랭이를 이제 줄호랭이라고 하는데 제주 서쪽 지역에서 이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못 가져왔고요. 이렇게 줄을 이제 꼬을 때 사용하는 이런 호랭이라는 도구가 아주 크게 소용이 되고요. 그리고 줄을 꼬을 때는 꼬은 줄을 이게 꼬을 때를 이렇게 뒤에서 돌려줘야만이 이렇게 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뒤치기라고 해서 이게 전통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가 이 성읍은 민속촌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이렇게 집이는 행사도 하고 또 초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구가 소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새롭게 이제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줄을 놓는 장면인데요. 이 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을 놓을 때 이렇게 지금 요거는 아까 띠는 띠인데 짧은 띠라고 해서 앞에서 각단이라는 말을 제가 썼었어요. 그래서 각단을 가지고 줄을 놓는데 이렇게 각단을 줄을 놓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집어주는 거를요, 줄 놓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삼촌들은 요 손에 아까 호랭이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둘 어울리는데 원래는 한 줄씩 지금 둘인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놓아주면 한 사람이 호랭이라고 이렇게 꼬아주면서 하는데 그거를 줄비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세에 보면요. 비다는 비다 해갖고요. 의의 이 또는 우의 이 해서 비다가 나와요. 중세어에. 이거는 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꼬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비다가 꼬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제주도에는 그 비다 꼬다의 의미가 이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다 꼬다 줄을 이렇게 꼬아주는 역할을 줄비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노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꼬은 줄을 두 개를 가져갖고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삼촌네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돌려주면 이분이 두 개의 줄을 하나로 합치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줄을 어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줄놓다, 줄비다, 줄 어울리다. 이렇게 집줄을 놓을 때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용어들이 이제 활용한다는 적재적소라는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 가지 용어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전 우리 제주 사람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그 적재적소에 맞는 어휘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떡을 만들 때도 그러잖아요. 반죽하는 거 이기다라고 하고 이렇게 손으로 송편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뭐 다루다라고 하고 이렇게 집다라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마다 언어들을 만들어 쓰는 언어에 이제 우리가 연금술사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거 문화를 갖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글을 쓰다 보면 아우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다 만들어 썼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집줄인 거예요. 자, 이 집줄을 가지고 우리 아가 바둑판 모양으로 지붕을 꽁꽁 동여매는 이 역할들을 했는데 이 어른들이 보통 이렇게 집줄 놓고 하는 거는 여성들이 이제 하고요. 집이는 우리가 제주도는 1다라고 하는데 표준은 2다예요. 지붕을 덮고 하는 거를 2다라고 하는데 그 지붕을 이는 역할은 남성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몫인데 그 남성들이 집을 일 때는요. 절대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를 않아요. 맨발 버선발로 그냥 요즘 뭐 양말이겠죠? 양말로 올라가서 조심조심 하면서 그 띠를 지붕에 이렇게 덮어줘야 왜냐하면 이 조금이라도 틈이 나거나 하면은 그 속으로 어떻게
빗물이 들어서 썩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붕을 일 때는요, 그 조심을 했고, 그리고 지붕이 일거나 이런 때는 아무 날이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날을 선택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쥐날이라든가, 이렇게 쥐 있죠, 쥐. 이렇게 쏘아버리는 쥐날 같은 경우는 좀 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민속 부분입니다. 자, 그 집을 일 때 굉장히 큰 일이 뭐냐 하면은요, 흙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이제 순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땅을 다지는 역할들을 하겠죠. 이제 땅을 선택을 하면 뭐 고사 지내는 거는 뭐 동네 이제 어른이라든가 이렇게 예전에 직관들, 우리 제주도에는 정시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빌어서 뭐 제사를 아마 지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목수들을 빌려서 집에 구조물을 세우고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거는 목수들이 하니까. 그런데 집의 형태를 갖춰 놓으면요. 그 나머지 마무리는 누가 하면 집주인과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목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집주인이 하나씩 마루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흙질을 하는 날입니다. 흙질을 뭐냐면 왜냐하면 석공은 우리가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들, 바람벽 이런 것들을 다 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쌓은 흙질은 아까 동네 사람들이 하니까 그때는 마을 사람들을 이제 빌리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해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우리 품앗이처럼 제주도는 순우름이라고 하지만 품앗이해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 흙질하는 날은 굉장히 큰 날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을 합니다. 집 짓는 주인이 하기도 하고요. 친척들이 밥을 해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그때 흙질하는 날 하는 밥을 흙밥이라고 해서 흙길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밥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친척들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주도 사람들 이제 피력이라는 게 이 집 할 때도 하지만 보통은 장례 끝나면 그 왜 운상도 해갖고 이제 봉분도 만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음식을 거하게 대접하는 장제도 대접하기도 하고 이제 떡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선물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피력, 역사를 마친 다음이거든요. 피력이라는 말이 역사를, 일을 다 끝낸 사람들한테 수고로움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레떡, 만디떡, 이런 떡으로 예전에 많이 했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피력이라고 하는데, 집 일을 할 때, 이게 성읍리에서 제가 조사를 할 때, 집 일을 하면은, 동네 뭐 딸이라든가 아니면 친척들이 이런 떡을 해와서 음식을 이제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돌레라는 거는 둥글다, 도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레떡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화산회토여서 쌀 생산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뭐 다 육지에서 했던 거를 이제 제주도에 오는데 메밀은 전국 최고죠. 지금도 생산량은 제주도가 최고라고 하는데 이 메밀을 소재로 해서 이런 돌레떡을 만들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장지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돌레떡은 우리 제주 신앙의 성소라고 하는 우리 본향이라고 하는 당에 갈 때도 이런 떡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떡을 해서 대접을 했고요. 요거는 그냥 메밀가루만 했다라고 한다면 요 밑에 거는 메밀가루로 만든데 안에 팥소를 넣어서 팥소를 우리가 쉬 또는 뭐 순매 이렇게 하는데 팥소를 넣어서 만들고 밖에 이렇게 팥을 으깨 갖고 이렇게 발라준 요거를 이제 만두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만두 있잖아요. 표준어 우리 만두하고 제주도 만두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제주도는 만두가 떡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두라고 하면은 피를 얇게 하고 안에 뭐 고기 소 같은 거 이렇게 뭐 잡채 이런 거 넣어서 만드는데 제주도는 요 떡을 만디떡 또는 만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흙질과 흙밥, 그 흙길을 할 때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누구네 집에 흙질한다고 하더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접하는 이런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문화가 이제 제주도 주거문화 속에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은 하나도 볼 수 없는 다 꽁꽁 이제 다 저장해 놓은 이런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지금이라도 좀 조사를 하면서 기록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큰 게 아까 앞에 물팡할 때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제주도는 물이 부족한 데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삼다수 다들 잘 드시잖아요. 물맛은 최고입니다. 물맛은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물맛은 최고지만 제주도는 화산 해토다 보기 때문에 비가 오면요. 빗물이 고이지 않고 전부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내가 있지만 건천이라고 해서 비 와서 제주도가 물난리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 이유는요. 한꺼번에 막 100mm씩 이렇게 집중호우와도 물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제주도가 화산해토이고 다 지하수로 스며들기 때문이고 그 지하수 안에 숨골이라는 게 있어서 물이 다 안으로 이제 스며들기 때문인데 그러기 때문에 비는 많이 오지만 늘 물이 부족했습니다. 아까 이제 집일을 할 때는 왜 흙길을 할 때 집을 그 벽체에 흙을 바른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는 마당에 흙을 파서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민속촌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제주민속촌 갔을 때 한번 봐보세요. 집의 마당이요. 집채보다 굉장히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흙길을 할 때는 보통 마당에 흙을 파서 이제 그 흙을 발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흙을 파고 물이 바로 인근에 없으니까 먼 데 가서 해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물동이 허벅이라는 물구덕에 지고 몇 번 이렇게 날라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부조라고 해서 물을 길어다 주는 이런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집안 일을 집빌 때만 그 흙질을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집안에 만약에 뭐 장례가 있다거나 아니면 동네에 잔치가 있다거나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여성들은 먼저 물을 다 길어다 줬다고 해요. 수돗물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물부조 문화가 제주도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귀하다 보요. 이거는 그 성읍리에 있는 원림물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그 성읍리에는 정의현청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쭉 물을 파서 했는데 원님들만 거기가 이제 현청에서 현감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현감이 먹었던 물입니다. 지금은 여기는 물이 비 온 후에 제가 사진 촬영하는데 최근에 가서 봤더니 다 물이 말랐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제 그 최근 들어 비 많이 오긴 했지만 요즘 우리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늘 부족한데 다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아니라 요 위에까지도 쭉 물들이 다 차 올랐었는데 요즘은 비가 안 와서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물이 항상 귀하다 보니까 이런 장치를 한 거예요. 요걸 우리는 요거는 촘이라고 해요. 아까 띠 있죠. 띠를 머리 따듯이 이렇게 따서 나무에 이렇게 매달고 밑에 항아리를 받습니다. 이 촘을 받는 항아리라고 해서 촘항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빗금은 아리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촘항, 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나무에는요. 좀 지금은 이게 좀 음지여서 이 나무에 좀 이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서 좀 지저분하다고 표현하나요? 오래됐다고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촘항을 매는 그 나무는 깨끗한 특히 동백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이제 촘을 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 온 날은 어떻게 물을 이 나무에 있는 물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속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그 집을 지키는 신 가운데는요, 문전신도 있고, 칠성이라고 해서 안칠성, 다칠성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집을 지으면 우리 성주, 이거는 성주는 육지도 다 있는 거죠. 성주풀이를 해서 이제 신방 빌어다가 이제 그 굿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요. 성읍에 갔더니 아직도 이거는 한 몇 년 전에 촬영한 것 같긴 한데 칠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칠성하면 북두칠성도 하지만 뱀을 모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신앙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뱀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차치하고 이런 칠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안칠성은 아까 곱팡, 안방이라고 했잖아요. 곱팡, 곡식을 모아두는 그 곱팡신에게 드리는 제입니다. 그러면 제사 때라든가 뭐 설, 명절 때, 설, 명절 이럴 때 그 제물을요, 이 곱팡에다가 그 안칠성에다가 안칠성을 위하는 이런 제물을 차려서 간단하게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때 안칠성은 여성들이 내가 부엌을 담당하는 우리 부엌에는 또 조항신이 따로 있긴 하잖아요. 근데 곱팡을 담당하는 거는 우리 곱팡지기는 안주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칠성을 위한 곱팡신을 위해서 올렸던 제물들은요, 밖으로 안 내친다고 합니다. 집 식구만 나눠 먹는다고 해요. 이건 아마 부와 관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밭칠성은 집 밖에 모시는데 보통 집 뒤에 이렇게 주저리, 우리 제주도는 주쟁이라고 하는데 주저리를 엮어서 이 안에 기와장 같은 거를 이제 넣고 이제 그 모시는 이런 의미인데 바깥에 모시는 칠성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칠성을 모시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유산인데요. 이제 그래도 아직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철갈이라고 해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요 주저리를 다시 이어서 이렇게 모신다고 하는데 곡식이 해곡식이 나오면요 가장 먼저 이 밭칠성 쪽으로 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농사를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곡식을 좀 장만해서 그 안에 이렇게 기와장 같은데 이제 넣어드리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안칠성, 밭칠성, 밭칠성 내려오는 거를 또 우리 제주도에는 할망당이라고 해서 당인데 할망, 우리가 할머니라는 의미도 있지만 할망이라고 하면 신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 집 뒤에 있는다고 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뒷할망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집안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그 칠성 문화가 이제 주거 문화 속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좀 성행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전코시도 이제 올레코시라고 하는 지역도 있어요. 이거는 집의 문전을 위한 집을 지키는 신들을 위한 고사인데요. 그 제사 때라도 이제 그 조상을 위한 제만 지내는 게 아니라 문전신을 위해서 문체 또는 문전제라고 해서 아직도 제사 때면 아니면 명절 때면 문전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 집안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그 제의를 그 신방, 우리 무당을 제주 사람들은 신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빌려다가 이제 1년 기원하는 형식이고 요즘은 또 뭐 교회 하시는 분은 뭐 교회식으로 뭐 성당은 또 신부님 모셔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님들 모셔서 이제 그 안택이라고 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제주의 주거 문화는 이런 민속 문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제주의 이제 제주의 집 초집에 대한 재료, 뭐 구조, 집체, 그 다음에 그 부속물, 그리고 이제 민속, 도구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제주 주거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제가 시작하면서 제주방언은 어렵다 했는데요. 마무리해도 이렇게 제주방언은 어렵다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낯선 거잖아요. 낯선 문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낯설고 그리고 지금은 생활 속의 문화가 아니라 생활에서 멀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였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고갱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거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안식처잖아요. 우리가 힘들거나 이러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집에 가서 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쉼을 주는 휴식을 주는 공간이 주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거 관련 그 방언들은 제주 방언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지역어 이런 방언들은요 그 지역이 만들어낸 환경이 만들어낸
유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우리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연을 통해서요, 이렇게 급속한 그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이제 사라져가는 이런 제주 문화, 아니면 제주어, 다른 지역의 문화, 이런 위기에 놓인 그 문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심들이 오늘 한글박물관에서 했었지만 한글박물관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길 좀 바라고 싶고요. 이런 문화들이 좀 길이길이 좀 빛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하나잖아요. 똑같은 문화, 이런 획일적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이런 문화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보존하고 기록하고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동네마다 제주에는요, 이 올레가 있는 집 몇몇 있는 쪽에 보면은 이런 쉼팡들이 있었습니다. 배, 쉬는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이런 정자나무들도 도시화로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성은민속촌이라든가 아직도 이제 좀 제주의 시골에 가면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우리들한테 유안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제가 제주 사람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켜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 왔을 때 서금민속촌 아니면 제주민속촌 아니면 제주의 곳곳의 마을 오름을 오르면서 제주 사람들의 삶과 주거 문화와 그리고 또 다른 문화들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